To be young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Do not know who I am, but still know that I'm good long as you're here with me. To be drunk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Midnight into morning coffee, burning through the hours talk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송라이팅 5주차 시간입니다. 네, 벌써 5주차가 되어버렸네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워밍업이 끝난 단계고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멜로디나 뭐 이런 동기 발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뭐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수업은 저는 원래 수업 자체가 대면 수업에서도 좀 즐기면서 여러분들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곡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이제 클래스 안에서 개개인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과제 하시면서 그리고 조금씩 이제 제가 과제를 이제 조금씩 체크해 볼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 좀 나아지는 부분을 제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르치진 않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좀 깊게 가사도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멜로디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좋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네요. 네,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 곡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씩 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과제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중간고사 프로젝트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무엇을 공부할지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로디 디벨롭먼트를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멜로디를 이제 어떻게 조금씩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그 동기를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멜로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난주에 했었던 부분을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다른 노래도 어떤 식으로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아니면 지난주와는 조금 비슷하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멜로디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리고 그 멜로디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뭐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후크 멜로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송폼에 의해서 어떻게 멜로디가 발전됐는지 그리고 그게 몇 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곡을 쓰실 때 어떠한 프래그먼트에서 어떠한 모티브에서 어떻게 프레이즈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멜로디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곡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곡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눌 것은 가사 작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좀 같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조금 부분적으로 봤죠. 물론 오늘도 5주차에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좀 보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여러분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사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좀 캐치를 하시던가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뭐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가사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스승은 물론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이기도 했지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책이었고요. 그 책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가사를 쓰는 책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책들이었어요. 소설이었든 에세이였든 인문학 책이었든 과학 책이었든 그 어떠한 모든 종류의 책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서 맞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를 적는 것. 나의 시가 아니지만 남의 시, 정말 훌륭한 시인의 시를 받아 적었을 때 계속 그것을 필사했을 때 저한테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분명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저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작사 하면 제 이름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제가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한 발자국 조금 먼저 간 선배로서 제가 했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믿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 책 읽기, 필사, 그리고 내가 내 정서를 끌어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가지고 가는 것. 여기에서 또 정서를 끌어내는 것은 작곡이랑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곡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비틀즈의 곡을 한 곡 했었죠. 지난주에 무슨 곡을 했죠? 네, Yesterday 했었어요. 자, 오늘은 비틀즈의 곡을 하겠는데요. 그 Let It Be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 It Be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Let It Be도 마찬가지로 송폼에서의 동기 발전이 그 AABA 형태예요. 자, 지난주에 AABA 형태가 뭐였었죠? 네, 당연히 그 Yesterday도 이제 AABA 형태였죠.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요 부분. 그리고 why she has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요 부분이 이제 두 개의 동기가, 그러니까 두 개의 모티브가 이제 발전해서 멜로디의 패턴을 만들었었던 곡인데, 그 곡이 이제 AABA 형태로 해서 A의 이제 하나의 패턴이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패턴이 하나를 더 만들어지고, 그리고 B에서는 코러스에서 새로운 패턴이 나왔었고요. 그걸 우리가 후렴구에서의 새로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A의 첫 번째 동기, 그러니까 첫 번째 멜로디 패턴이, 그러니까 첫 번째의 프레이즈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AABA 형태를 가졌었던 동기 발전을 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Let It Be에서도 그 첫 번째 벌스 When I find myself in time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be 할 때 이 부분에 이 모티브가 이제 발전돼서 하나의 멜로디 패턴을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let it be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동기죠. 그러니까 이 let it be라는 곡은 총 두 개의 동기가, 그러니까 두 개의 동기가 있고 그 각자 하나의 동기들이 발전해서, 쉽게 말해서 뭐 프레이즈가 넘어서 두 개의 프레이즈가 만나게 돼서 총 A라는 하나의 폼을 갖고, 그것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yesterday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let it be 하는 그 동기가 또 발전을 해서 하나의 멜로디 패턴을 만들고, 그래서 그 멜로디 패턴이 두 번째 동기 및 두 번째의 송폼이 되고, B라는 송폼이 되고, 다시 또 한번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A의 송폼이 돼서 총 A, A, B, A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동기가 같이 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한번 음악을 듣고 또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네, 음악을 들어보셨죠? 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예, 요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 듣는데 저도 모르게 심취해서 노래를 불러버렸네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 부분이 첫 번째 메인 동기가 되고요. 근데 요게 두 번이 반복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보면 And in my hours of, 뒷부분 쫙 나오는, 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부분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동기가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let it be, wisdom, let it be, 이 부분 딱, 요게 두 번째 패턴의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전체 곡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모티브이자 프레이즈이자 그리고 또 멜로디 패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들어봤고요. 이 부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면 저작권 문제상 끝까지 못 들려드렸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요거 여러분들이 노래도 유튜브로 다시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단은 딱 구분을 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살짝 들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공부하실 곡은 How Deep Is Your Love라고 하는 미국의 밴드죠. 그 비지스, 네, 세 명의 형제로 이루어진 비지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상 좀 디스코 그룹이거든요.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How Deep Is Your Love라는 곡은 원래 이제 이 비지스라는 이 그룹이 좀 재밌어요. 좀 약간 이름이 좀 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비틀즈? 예, 비틀즈가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비틀즈가 뭐 영국에서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전 세계가 지금 이 비틀즈 하나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모든 젊은이들이 노래 판도가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굉장히 또 자유분방하지만 굉장히 자존심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쓴 표현은 아니라 좀 예전에 어떤 아티클에서 본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아류라고 하죠. 좀 아류의 그룹을 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해체 별로 위험이 없는 그 형제들 3명을 딱 만들어서, 사실 비지스는 좀 약간 디스코에서 사실 출발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밤에 이렇게 Fever in Saturday Night 있고, 그리고 Stayin' Aliv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곡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How Deep Is Your Love가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디스코 그룹이 이런 스윗한 곡을, 그리고 곡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뭐 작곡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곡이 굉장히 우수한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뭐 물론 비틀즈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리를 확고히 잡았죠. 음악성 있는 그룹으로서. 근데 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이 기획이랑은 다르게 형제들이 또 한번 싸우면 되게 무섭게 싸우잖아요. 예. 여기도 이제 형제들과의 불화로 또 해체되고, 뭐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뭐 형제가 만들었던 그룹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해체가 되는, 어찌됐든 자, 뭐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알아두시면 좀 재밌는 좀 상식이었고요. 음악적인 뒷이야기들이었고요. 저희가 이 곡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실 이때 당시가 참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비지스, 비틀즈가 나오던 1970년대에 있어서는 음악의 송폼이 거의 AABA 형태가 많았어요. 가끔 AABB, AB 형태를 갖는 거 말고는 거의 여러분들 그 AABA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ABC의 형태를 갖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ABC의 형태를 갖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송폼이에요. 그러니까 발라드에서, 물론 이 곡도 발라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발라드와 좀 다르게 이제 여기 좀 비트가 좀 들어가 있는, 리듬이 들어가 있는 발라드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벌스와 프리코러스와 코러스로 이렇게 곡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슈가 됐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이때 당시는 거의 AABA 아니야? 라고 하는데 ABC의 형태를,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발라드 음악이 쓰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저는 나름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 곡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금 1번 동기, 2번 동기, 3번 동기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1번 동기는 쉽게 말하면 벌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티브가 이제 크게 발전해서 1번 동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늘 입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프리코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코러스가 뭐,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러스에서 막 굉장히 고음이 올라가고 빵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좀 차분하지만 굉장히 잘 정돈된 음악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악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악보를 보시면 딱 여기까지가 벌스구나, A구나, 그리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기였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그 첫 번째 동기의 네 번째 마디에서부터 도도라 올라가는 데서부터가 프리코러스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기는 이제 세 번째 악보에 나와 있는 거, 3번 동기라고 알고 있는 그 악보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Yeah, yeah, yeah.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In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Will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all should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노래 너무 감미롭죠? 네. 제가 원곡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원곡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커버곡인데, 그 커버곡 중에서도 제가 다는 못하고 이제 딱 1절 정도 부분만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곡도 좀 들어보시고요. 방금 들었던 이 커버곡도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곡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들어도 저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커버곡은 지금 뭐 리함에, 그리고 뭐 리듬도 완전히 바꾸고 해서 너무 세련되게 만들었지만, 원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와, 원곡도 정말 세련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쩌면 그게 어느 정도 송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곡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곡은 ABC의 형태, 그때 당시는 정말 많이 쓰지 않았던 ABC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를 갖고 있는 발라드의 어떤 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코러스도 전혀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프리코러스, 벌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프리코러스에서 코러스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코러스에 딱 들어갈 때 How deep is your love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이 너무 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멜로디나 그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는 이런 좋은 코드들 나오고 좋은 멜로디 라인 나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막 몇 번씩 피아노 쳐보고 몇 번씩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걸로 좀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게 카피는 아니고요, 그냥 한 2번 듣고 이렇게 쫓아하면 그건 카피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 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연주해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 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도 좀 송라이터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곡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또 커버곡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버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커버곡이 있거든요. 딱 들어보세요. 리듬에 대한 변주, 그리고 리하모니제이션, 정말 여러분들 공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번에 공부하실 곡은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AABB 형태. 자, 저희가 AABA 형태를 봤고요. 그리고 ABC 형태를 봤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저희가
그 대중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게 AABB 형태, AB 형태의 곡이죠. 자, 보통 AABB 형태나 ABA 형태의 곡은 보통 락 음악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부할 곡은 Just the Two of Us라는 곡인데,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 곡은 R&B 곡이거든요. R&B 송인데 AABB 형태를 갖죠. 예, 그러니까 AB 형태를 가져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벌스와 코러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그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두 번의 벌스와 두 번의 코러스 부분을 나누지만 좀 크게 저희가 본다면 그냥 벌스 그리고 코러스라는 곡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그 이제 오른쪽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첫 번째 동기죠. 그런데 이제 이 곡에서 제가 그냥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 거는, 다른 곡들도 뭐 비슷한 점이 있지만 R&B 곡은 특히 음들이 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겹쳐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음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음들이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가 처음에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뛰는 부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멜로디를 쓰는 요령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 그러니까 뭐 음의 형태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껑충 뛰어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음들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형태를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데, 제가 되게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일전에 있는 이제 그 팝 곡들은 이제 음들이 이렇게 좀 극적으로 이렇게 좀 뛰거나, 그러니까 코러스에서 특히 벌스에서 코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에 극적으로 좀 뛰는 부분이 많은데 반해서 R&B 그리고 특히 요즘에 힙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주변의 음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스도 이렇게 악보로 딱 눈으로 보셔도 이렇게 되게 도약이 많진 않다, 행여 도약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쉼표를 다 쓰고 나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동기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곡도 이게 음들이 이렇게 쉼표를 지나서는 굉장히 주변 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곡은 원곡이랑은 좀 다르고요. 원곡에서 이것도 커버곡이 되겠고요. 뭐 이 커버곡도 워낙에 좀 유명한 곡이긴 한데, 네, 제가 저작권 문제로 시간과 그 커버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곡은 이제 원곡도 너무 대단히 좋고요. 두 번째로 옛날에 또 윌 스미스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힙합 가수가 이렇게 힙합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이 세련되게 편곡된 이 곡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see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I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Oh,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Yeah, just the two of us. Building them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네. 어떠셨어요? 되게 저는 듣는 내내 좀 굉장히 좀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리암이 너무 잘 됐어요. 이 코드들의 배열이 너무 잘 돼서 와, 이거 참 나도 작곡을 하는 사람이지만 참 베이스 라인과 그리고 그 코드의 재배열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과 대면 수업할 때 우리가 또 요 코드를 조금 어떻게 좀 바꿔보고 어떻게 재배치하고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들으셨겠지만 어렵지 않은 그 동기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그 멜로디 패턴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Just the two of us 하는 그 부분도 크게 도약 없이 하지만 벌스랑은 다르게 조금 올라가는 그 부분이 멜로디를 이제 좀 상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요것도 여러분 원곡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Just Two of Us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뜨는 게 있어요. 그게 원곡입니다, 여러분. 그로브 워싱턴 주니어라고 하는 그분이 만든 그 원곡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윌 스미스의 Just the Two of Us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커버곡도 좀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달라요. 커버곡들도 다르지만 원래 원곡도 그리고 윌 스미스가 또 종전에 다시 한번 히트를 시킨 그 Just the Two of Us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가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 동기 발전에 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후크 멜로디, 후크송이라고 여러분 들어가셨죠? 예, 이게 후크 멜로디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좀 발음이 좀 이상해서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그것을 다음 시간쯤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후크송이라고 하죠. 후크가 뭐예요, 여러분? 갈고리예요. 그 피터팬에 나온 후크 선장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제 손이 없고 이렇게 손에 갈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탁 채죠. 딱 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딱 걸리는 멜로디. 그래서 귀에 딱 걸리는 송을 그 노래를 후크송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뭐 뒷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누가 들어도 한 번만 딱 들어도 여러분 딱 기억에 남는 곡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곡을 쓸 때 항상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둬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곡을 쓰실 때는 여러분은 후크 멜로디, 후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힙합에는 그 후크 멜로디나 후크 그 파트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워낙에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 듣고 나면 이제 워낙에 반복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저절로 조금 귀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힙합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리고 힙합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럴 때도 훅송이 있었죠. 뭐 비틀즈의 곡들이 대부분이 사실 훅 멜로디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이제 힙합의 의도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빨리 따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요즘에 팝이나 요즘에 락에도 분명히 훅송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곡을 썼는데 한 번 들었는데 여러분 귀 속에 딱 맴돌아, 머릿속에 샥 맴돌아요. 그것처럼 완벽한 곡은 없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만 해도 딱 생각나는 곡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힙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요나 대중가요나
그리고 팝이나 락의 그런 식의 그런 후크 멜로디가 들린다면 저는 그건 더없이 성공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곡을 쓸 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쓴 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흥얼흥얼 하면서 부르고 다니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말은 저는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생들한테, 제 제자들이나 제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훅 멜로디를 잡아라. 후크송. 그래서 곡을 시작할 때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막 이렇게 쓰지 말아라. 나는 어디든 후렴구든 그게 벌스든 후렴구든 코러스든 언제나 그 후크 멜로디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곡을 쓰실 때 그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후크송을 쓰는지, 어떻게 그 멜로디를 어떻게 생각해내는지, 그건 진짜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만 좋은 노래, 그렇죠. 나만 좋은 노래 만들 수 있죠. 예, 그런데 모두가 다 사랑해주는 음악 만드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후크 멜로디를 꼭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후크송, 프래그먼트 혹은 모티브의 멜로디 반복으로 이루어진 음악. 예, 마찬가지예요. 자, 훅송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동기, 그리고 모티브의 멜로디, 모티브는 뭐 한 마디가 될 수도 있고 두 마디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힙합은 계속적인 반복을, 그게 귀에 한 번에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반복, 가사를 쓰고 후크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또 랩을 하고, 그러니까 랩을 하고 후크 멜로디를 하고 랩을 하고 후크 멜로디를 하고 랩을 하고 후크 멜로디를 계속 하다 보면 귀에 익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만드는 것, 그런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반복적으로 들리는 멜로디 라인, 그 멜로디 라인과 반복되는 후렴구. 그렇죠. 단순 반복적으로 들리는 멜로디 라인도 굉장히 좋은 후크 멜로디가 되고요. 보통 그것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후렴구에 위치하죠. 코러스에 위치하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힙합으로 국한시키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저 힙합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것은 그것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반복적으로 들리는 멜로디 라인이 보통은 후렴구에 있죠. 예, 제가 만약에 성공적인 곡이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면 저는 벌스에서도 한 번 들었는데 벌스도 기억하고 그리고 한 번 들었는데 후렴도 기억한다면 더없이 좋은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설명, 하늘색에 있었던 그 설명이 어떻게 되냐, 후렴구에 보통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후렴구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렴구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후렴구 안의 반복적 구절이 핵심 요소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보통은 이 후크 멜로디가 어디든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퍼센테이지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다? 후렴구 안에 반복적인 그 구절이 그게 후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렴구의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후렴구 안에 그 후크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곡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쓴 곡의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후렴이죠.
그렇죠. 후렴인데 그 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뭐가 있다? 후크 멜로디가 있다. 금상첨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거의 80%에서 90%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을 쓰는 게 좋지. 내가 내 정서를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곡을 쓰면 좋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송라이팅 2에서는 저희가 공연을 하거든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는 곡을 쓰지만 결론적으로 다 그 공연이 끝나고 봤을 때 기억 남는 곡은 한두 곡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은 두 명은 그 후크 멜로디에 대해서 좀 나름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100%다 기억 남는 멜로디를 쓸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뭐 여러분 어찌됐든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송라이팅의 구조는 쉽게 말해서 총 5개를 저희가 큰 맥락으로 본다면,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자, 노래라고 하는, 저희가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하나, 모티브가 있죠. 그 모티브가 어떻게 해요? 멜로디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론 벌스도 중요하고요. 프리코러스도 중요하고 아우트로, 인트로, 브릿지 다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퍼센테이지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후렴구예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나오는 후렴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가장 많이 따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조금 전 페이지에서도 저희가 공부했듯이 어떤 멜로디, 후크 멜로디를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송폼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뭘 할 수 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후크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후크 멜로디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디서 그거의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후렴구 안에서 그 메커니즘을 만들죠. 그러면 후렴구가 계속 강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총 송폼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B, C의 형태라면 퍼센테이지적으로 봤을 때는 기억에 확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A, B, A 만약에 이 형태를 갖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A, B, A인데 A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후크 멜로디를 어디다 넣는 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을까요? A에다가 넣는 게 가장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송폼을 봤을 때는 후크 멜로디를 어디다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데 후렴구에 우리가 많이 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송폼을 갖는 게 좋을까요? A, B, B에 갖는 게 좋겠죠. A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2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에 남지만 우리가 후크 멜로디를 후렴구에 장착을 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B라고 하는 2번 반복이 되면 정말 우리 귀 속에 확 들어와요. 가뜩이나 2번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데 거기다가 후크 멜로디가 그 후렴구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최고의 기억에 남는 부분, 그런 송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래는 그래서 총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도 있고 제가 어떤 교재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그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모티브가 있어요, 여러분.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멜로디의 패턴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모티브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기억에 확 남는 그 후크 멜로디를 만든다면 더없이 좋겠죠. 모티브가 후크 멜로디를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치시키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후렴구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뭐다? 우리가 후크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송폼을 보고 그것을 어디에 위치를 시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AABA 형태에서 후크 멜로디를 쓴다면 A 형태에 집어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후렴구 코러스에 넣는다면 AABB 형태가 나쁘진 않겠죠. 네. 뭐 어찌됐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가장 좋은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기억에 남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